한국도 중요한 피부과 특징에 이런 피부과라고 흔히 불리는 이런 클리닉들, 피부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할 수 있고, 아니면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니까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가 이런 다양한 경험도 많고 이론적인 베이스도 훨씬 깊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언뜻 보면은 이렇게 이 병원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요즘에 그냥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있는 병원들은 간판에 이제 빨간색으로 피부과 전문의라고 이게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한국 의료법상 이거를 대놓고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피부과 전문의가 자기들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피부과 전문의라고 써 있지.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피부과 의사회라는 홈페이지 가서 피부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분들도 볼 수 있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병원은 의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제가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근데 소아과 병원도 개설할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물론 이제 뭐 땡땡땡 소아과 의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병원을 만들어서 이런 소아 질환이나 뭐 정형외과 질환이나 뭐 다양한 질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병원은 의사만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땡땡 병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개업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 병원이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해서 꼭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투자는 근본적으로는 받긴 되게 어렵고요. 대신 이제 수익을 취하지 않는 의료법인들은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료법인들은 수익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미용 병원이 아닌 이런 큰 대형 병원,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지방에 있는 좀 규모 있는 큰 병원, 종합병원들은 의료법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용실은 사실 머리를 자르는 것을 미용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부과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피부 관리실, 에스테틱 그런 샵들 있잖아요. 그런 샵들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샵들은 피부 관리사들이 개업할 수가 있는 거고, 피부과는 의사가 개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일단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흔히 얘기하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들은 미용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불법이고요. 의사들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리 기술도 있고요. 이래서 분명히 피부과 병원과 에스테틱 샵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왜 굳이 전문의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제 입장에. 오케이. 자, 우리 피부과 전문의를 따려면 5년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해요.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런 피부 미용 질환보다 더 심각한 질환, 뭐 다양한 피부 질환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미용 시술들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피부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부작용 대처법이에요. 정말 리쥬란도 뭐 당연히 되게 안전한 시술이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할 수 있는 시술인데 분명히 애기집보다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이 부작용들이 그냥 일반 건강한 피부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피부 컨디션이나 내 기저질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에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조용하죠. 그래서 약간 뭐 사실 시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때 내가 얼만큼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나, 얼마나 더 근본적인 원인을 캐치해서 그것부터 고칠 수 있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피부과 과정 5년 동안 비전문의들은 절대 절대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이 없는 이런 피부에 되게 기초적인 학문들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시험도 많이 보고. 그거를 알고 시술하는 거랑 그거를 모르고 시술하는 거랑은 분명히 뭔가 시술 퀄리티나 이런 시술의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시술을 이렇게 짜는, 구성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정형 병원과 이런 저희 병원 같은 피부과 전문 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의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여 있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너는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가 이런 컨디션이니까 이 시술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건 환자들이 절대 유튜브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피부과 시술의 선택이나 내한테 더 잘 맞는 피부과 시술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더 안심받다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시술을 해도 더 좋은 퀄리티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맞는 시술과 안 맞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거기를 얼마나큼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가 있겠네요. 대신 조금 더 비쌀걸요? 우리 병원은 싼데? 여러분들도 비싸게 써야 돼요, 비싼 거. 돈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세요. 되게 소중한 얼굴이니까. 400만 원 들었어요, 400만 원. 맞아요.
韩国医美诊所员工亲测自家诊所玻尿酸填充，全程真实记录。事情是这样的，那天我在采访我们皮肤科的填充界大师，聊到一半，他突然盯着我的脸说：“ 그치. 필로 하기 딱 좋은 얼굴. 我心想高医师绝对在开玩笑吧。结果隔天院长直接帮我排了全脸设计加填充，我当下真的整个人傻眼。老实说，我以前在那种流水线诊所打过歪掉的下巴，大家看视频就能看到我整个下巴是歪掉的。拜托大家真的不要去那种赶场的诊所。嘴巴是我们填充女王全医师打的，女医师的审美真的太懂女生了。我本来的嘴唇是有点歪，有点薄。每次 P 图都要丰唇才会好看，但是打完之后超级自然饱满，有没有？接着是全医师加高医师联手帮我做全脸规划，填补内区，改善下垂感，还有拯救我的面妆凹陷。最绝的是高医师打下巴的竞争方式非常讲究，打完的下巴超级立体，衔接自然。你们看我现在的下巴就比刚刚的漂亮很多，有没有？恢复1周后可以看到下巴和面部平整度对比，填充前整张脸都是松松垮垮的。下巴衔接不自然，现在有种脸被提上去的感觉。苹果肌饱满，下巴好像自己的一样自然好看。